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욤님이 질문 주신 거고요. 무임승차한 상사가 나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의 판단인이 넘어간다도 이상하고 회사한테 의문을 제기한다도 이상하고 상사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라는 이 세 가지 방안을 주셨어요. 자, 일단 요 정도 질문이면요, 굉장히 리얼리티 높은 질문이에요. 우리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생각부터 해보는 게 중요해요. 크게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따지고 보자면요, 대부분이죠. 사실 이 새끼가 철판 깔고 지금 이러는 거야, 이럴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요한 이유예요. 애매해서 그래요. 이게 뭔가 업무 분장이 되게 애매하게 됐어. 내가 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거 완벽하게 했다고 하기도 좀 이상하고 이런 일들이야.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애매한 일들에서 오는 것들. 실제 회사 가면요, 나쁜 새끼 이런 케이스도 많은데요, 착하신 분들이 가끔 성과를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야? 이런 경우야. 진짜 있어요. 애매해. 자, 우리는요, 면접에서 이 경우를 털지 않을 거예요. 이 경우를 털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람을 병신 만드는 면접을 해야 돼요. 이 새끼가 병신 새끼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식으로 가야 돼. 이런 면접은 공격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문제일 거라는 생각보다도 먼저 애매했다,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을 한다면 나의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일단 무임승차한 게 진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선요, 이해관계를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이게 내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아주 사소한 일인지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한 일, 즉 이 일의 성과는 내 성과임을 밝혀야 하는 순간이라면 알린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분위기 저하를 고려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 여기서 이제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말하려고 해요? 지금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근거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대부분 이럴 거야. 사기 저하, 근로의욕 저하,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기분 족같잖아 솔직히. 이건데 우리는 지금 키워드가 뭐예요? 이거예요. 애매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일 리가 없고 내가 뭔가 지금 처리 절차가 애매해서 그래. 알려야 한다면 왜 알리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업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을 어떤 새끼가 했던 건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 당장 지금 좋은 평가를 받는 좋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 업무를 처리한 새끼가 와서 뭔가 그 당시 상황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좋은 평가를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는 지금 업무의 주체가 이 사람으로 돼 있다는 거야.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커져버리면 얘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해. 그래서 업무 주체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업무 주체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해관계를 따지겠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반드시 첫 번째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기 저하, 근로의욕의 저하,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 돼요. 내가 했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으면 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신경 써서 일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꼬리 질문으로 나올 때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알릴 필요가 없는 사소한 문제였다 라고 한다면요, 분위기가 저하될 수 있어.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이런 것까지 욕심을 내다가 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 대신에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는 거야. 왜? 똑같아요. 내가 일은 잘했을지 몰라도, 이 처리는 잘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업무 주체가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했고 이 사기가 저하된다는 거. 내 근로의욕도 저하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예시를 하나만 들자면, 나랑 같이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성과 다 뺏기는 새끼야. 그럼 누가 나랑 일하겠어? 이런 관점들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방지 대책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때 나오는,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문서화를 시키고요, 모두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전산화를 시켜버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이게 정확히는 업무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문서로 만들어 놓고 전산으로 올려놓는 거야. 이걸 통해서 방지하려는 거야. 이게 뭐냐? 애매한 구석을 없애는 거야. 왜 애매한 구석이 생겨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구두로 얘기를 해요. 네가 이거 해주면 이번 거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이걸 말로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너 해, 이거 너 가져, 이렇게는 안 하고 되게 멋있게 문서로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해석해보면 이번 성과는 네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되게 멋있게 만들어. 이게 안 되고 구두로만 되고 애매한 게 생기니까 평가를 남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문서화, 전산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회사에서 이래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알려야 하든 알리지 않아야 하든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내 문제 해결 의지가 있어야 돼. 그 기저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라고.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내가 대답을 한다면요, 진짜인지부터. 이게 진짜이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밝힐지 말지 정하겠습니다. 꼬리 질문 나올 수 있어. 왜 너는 이걸 알리려고 하냐? 업무 주체, 이걸 명확히 하고요. 두 번째, 내 사기가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이것도 잠재적인 손실이니까. 그 다음 꼬리 질문 뭐예요? 어떻게? 너 어떻게 이거 극복할래? 문서와 전산화, 일과 관련된 어떤 작은 사항이라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 건데, 여기서 우리 극단적인 케이스 하나만 해볼게. 오케이, 너 어떻게 하겠는지 알겠는데요, 사실 이 새끼는요, 애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철판 까는 새끼예요. 너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있어야 돼요. 일단 앞서 말했던 대로 이 방법을 채용해 옵니다. 이 방법을 채용해 왔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걸 요구한다면은 그땐 내가 직접 말하겠다.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차상위자한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회사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회사적인 개념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일 다 견디면서 그냥 다녀요. 근데 여긴 뭐예요? 면접이에요. 면접엔 누가 있어요? 임원들이 있어요. 이 임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꿍하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 이 새끼가 언제 터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 반드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을 거고, 꼬리 질문이 있거나 애매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